한 해양 지도자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이것도 또 줄여달라고 주최자 측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바다가 주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도 있지만은 사실 바다는 도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신 분은 마젤란이에요. 마젤란은 소위 1529년서부터 1522년 동안 3년 동안 세계를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270명 선원이 탑승했는데 나중에 돌아오신 분은 18분의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중도에 항해 중에 돌아가신 거죠. 사실은 마젤란을 통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이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과 이어지는 겁니다. 즉 세계를 한 바퀴 돈다는 것 자체는 세계 최초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용기와 모험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배순태 선장님께서 세계 일주 항로를 달성하셨을 때는 그 진취력과 모험정신, 그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바다를 통해서 함양이 되고 바다의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것은 바로 바다가 주는 이런 도전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배순태 선장님의 항적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셨어요. 그런 걸 더 넘어서서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척해 나간다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마스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트럼프가 정말 그런 오만하신 분이 우리한테 무릎을 꿇다시피 하신 것은 순전히 조선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10만 톤 정도의 선박을 건조했는데 중국은 2,300만 톤을 건조했어요. 즉 건조 능력이 중국이 미국의 230배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생선을 2,400척 건조했는데 미국은 37척 건조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를 중국이 건조한 선박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상선 5척 중에 한 척은 중국이 만든 선박이에요. 해양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갈 지경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를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본때를 보이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조선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없이는 미국은 해양 패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이야기합니다만, 일본은 조선 기술력에 있어서는 앞서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선박을 건조하는 캐파시티에 있어서는 우리는 못 따라가요. 또 우리는 뭡니까? 융통성이 있죠. 배 지을 데가 없으면 땅 위에서가 배를 짓습니다. 이런 식의 플렉서빌리티, 이건 바로 앞으로 우리 새로운 해양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인데, 영어로 resilience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resilience를 일반적으로는 복원력이라든가 바운스백이라는 이야기를 쓰지만은 옥스퍼드 사전처럼 큰 사전을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expect the unexpected,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예상 못하는 것이 또 그걸 또 예상하는 건 뭐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재난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할 줄 누가 알았어요? 또 요거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홍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모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조직은, 국가는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대비할 방법이 없는 게 nature of the disaster에 대해서 그 일어날 재난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예기치 않은 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에요. flexibility. 그래서 나온 게 팀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위험 많은 기업들이 팀제로 바꿨어요. 팀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정작 팀장 제도를 도입하고서 몇 년이 지나니까 옛날 과부하고 똑같아요. 너는 이러한 한 job description을 주고 그 안에서 조직이 운영됩니다. 이건 전혀 flexibility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의 그 네이처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직을 다시 리스트럭처링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잘 맞고 잘 대비하고 훈련된 사람을 새롭게 조직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팀원들과 어떠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 필요해요.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모든 사람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걸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그 재난이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기 때문에 새롭게 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요 근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해양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에게는 바로 리질리언스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뭐 여기 제가 자료는 많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군함을 한국에서 지어야는 되겠는데 100%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몸체만 짓고 나머지는 미국에 갖고 가서 할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뭐예요? 숙련된 조선 기술자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물론 거기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될까봐 우리한테 못 준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서는요, 우리나라 군함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하고의 미국 지금 여러분 그렇게 큰 나라가 자국의 정리선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유명했던 시랜드라든가 AP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세상에 그 큰 나라가 정리선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정리선대 컨테이너 분야가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정말 유기적으로 합쳐서 새롭게 발전시켜놔야 될 미국의 해운력의 아마 코어 핵심이 될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 배순태 회장님께서 선장으로서도 진취적이고 모험적이셨습니다만 기업가로서 뭐예요? 흥해 개발과 흥해를 하면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또 미래에 대한 예지력, 이건 기업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지력은 뭐예요? 창의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창의력은 뭐예요? 풍부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질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하고 다음에 해양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능력을 소위 함양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족이 해양 민족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해양 민족으로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가 흥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배순태 회장님의 그 정신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해양 민족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